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좋아하고 있는 거 맞나? 얼만큼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썸이나 연애 초반에 특히 많이 궁금한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게 밀당이죠. 근데 이 밀당하는 타이밍이나 방법을 잘 몰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오늘은 언제 어떻게 밀당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밀당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밀당하는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자가 밀당하는 것도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효율이 떨어지고 밀당을 적시에 잘 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거든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상대 감정상에서 오히려 관계가 빨리 끝나버리거나 내 진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커지고요. 근데 또 관계에서 밀당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밀당이 필요할 때가 있죠.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 타이밍을 잘 살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더 좋아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살짝 심쿵나기도 하고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밀당을 잘 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밀당은 결국 자기 컨트롤이거든요. 내가 이 상대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완벽하게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밀당을 제대로 못해서 결과가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오히려 자기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스스로도 괴롭고 당기고 밀었을 때 그 텀을 자기가 해놓고 못 견뎌해서 상대한테 내 패를 보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당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나랑 당장 연락이 안 되고 끝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솔직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돼야 스스로 조절 능력이 생기거든요. 말 그대로 밀당은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약간 낚시랑 비슷한데 보통 고기가 잡혀서 내 손에 느낌이 딱 오는 걸 보고 입질이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손끝의 감각이 왠지 잡힐 것 같아 라고 느낄 뿐이지 물속의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상어인지 피레미인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밀당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일단 뭐가 잡혔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얘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가 확실하게 감지가 됐을 때 그때 당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도 뭔지 모르고 막 당겨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줄이 끊어지던가 먹이만 먹고 도망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내가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연애 얘기로 가져오면 뭐가 잡혔는지 인지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둘 사이에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있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한 상태를 말해요. 즉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긴가민가한 짐작만으로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어떤 한 신호를 딱 포착을 했을 때 그때 밀당이 가능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 낚싯줄을 잡고 있는 게 대어라서 줄을 당기면 낚여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열심히 힘차게 내 쪽으로 끌어오면 되는 것처럼 상대 이성에게도 밀당을 시작하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이 나랑 밀당을 한다 아니다를 확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는 대부분 연락, 톡이잖아요. 이걸로 조절을 해주던가 좀 더 경험이 있고 나는 연애 중수 이상 고수로 향한다 할 때는 직접 상대를 대면했을 때 할 수도 있어요. 얼굴 보고 직접 밀당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만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계의 베이스가 확실한 상태이거나 상대의 호감을 이미 확인한 상태라서 자신 있게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대면했을 때도 내 통제력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기세에 상대가 말리게 되면서 밀당으로 나한테 확 끌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밀당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톡이냐 전화냐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부차적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알고 싶고 그걸 알아야 나도 안심하고 상대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근데 밀당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이 확신은 밀당 이전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밀당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는지 감정의 크기를 확인할 때 써야 돼요. 그럼 밀당 이전의 확신은 언제 어떻게 갖게 되느냐? 이건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면 첫 번째 눈빛, 말하는 태도, 방식, 행동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좋아하는 티내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사람한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존잘남, 인기남이라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빛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아무리 연애 많이 하고 초고수 예쁜 여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 예쁜 모습으로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요.
이런 미묘한 것들에서 차이가 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민하게 잘 알아채느냐도 연애의 승부를 결정짓기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하고 심리전까지 파고 들어오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성을 안 만나본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상대가 나타나면 아마 나도 모르게 전투태세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를 궁금해서 밀당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나 역시 상대에게 그 전에 충분히 호감 표현을 하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초반에 그냥 자기 감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나중에 밀당에서 우위에 점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설령 밀당으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게 된다고 해도 나는 쌓아둔 감정이 없이 다 표출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걸로 결과를 그냥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요. 원래 더 많이 주고 많이 위해주는 쪽이 마음이 더 편한 거 아시죠? 연애 초 썸에서도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연락 주기를 확 낮추던가 횟수를 확 줄여서 상대의 머릿속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의 공백감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게 좋아요. 얘기 없이 어쩌다가 생각나는 정도인데 나만 혼자서 연락 안 하고 밀당한다? 상대는 뭔 일 있나 보다, 연애에 별로 관심 없나 보다 하고 본인도 그대로 포기하게 될 거거든요. 나랑의 관계에서 열정적이지 않은 상태한테 자기 시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밀당을 잘 할 줄 안다라는 거는 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것도 되지만 나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되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생각보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는 의미도 돼요. 아까 밀당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불안감만 막 만들어내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면 신뢰가 잘 안 생기겠죠. 적당한 긴장감은 연애의 재미를 만들지만 시기를 잘 못 맞추면 과도한 팽팽함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인식밖에 심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타이밍과 표현을 잘 못하면 간보는 것 같아서 은근 기분 나쁘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나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만들고 확신의 감정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없으면 허전하고 아쉬워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 아시죠?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얼른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욕구가 자극되거든요. 연애할 때 상대 입장에서 나를 가치 있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내 발전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더 예쁘고 멋있게 가꾸려고 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 하나씩 뭔가를 성취해가는 모습처럼 누구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은 상대가 왔을 때 궁금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다음 모습이 궁금해지고 지켜보고 싶어지는 거죠. 연애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의 심리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반응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에 의리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왜냐면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가 있어서 온 신경과 감각을 타인한테 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점점 커지고 그럴수록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니까 그래요. 상대는 상대대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 연애 시작도 하기 전에 둘 사이의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연애에서 갑과 을의 위치를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자가 더 많이 감정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런 걸 바라지 않을수록 남자는 나한테 더 표현해 줄 거거든요. 타인에게 뭔가를 바라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안에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하게 돼버린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 잘 표현하는 연습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밀당은 중간중간 연애의 설렘이 지속될 수 있는 윤활제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루미들은 상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밀당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의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